OT 자료 다 받았지? 좋아. 그러면 쌤이 너희들의 이름도 물어봤으니까 이제 쌤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쌤은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내신을 준비하게 될 최다희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야, 감동이야. 이제까지 쌤이 여러 가지 학교를 열었을 때 처음 소개했는데 이렇게 크게 박수 받은 건 처음이야. 역시 서울여중. 근데 우리 서울여중 친구들이랑 이제 쌤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우리가 중학교 올라서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 근데 서울여중이잖아.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랑 기말을 처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총 6번 수업 진행할 거예요. 6번 수업 동안 쌤이랑 같이 진행을 해볼 거다. 그럼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OT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은 2시에 시작을 해요. 2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계속 방해가 되니까 2시 딱 맞춰서 오기보다는 뭐 한 58분? 몇 개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조금 한 2분 정도는 일찍 와서 핸드폰 미리 내고 숙제한 거 내고 자리에 앉는 것까지 지각하지 않게 왔으면 좋겠고 결석도 절대 안 하는 게 좋아. 물론 아까 한 2명 정도 친구가 오늘 결석을 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찍은 거를 제공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내신 공부다 보니까 현장에서 듣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제가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얘들아. 원래 정규나였던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냈던 그 과제보다 양이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과제가 나가느냐? 이따가도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가 책 2권을 사왔어야 되잖아? 그게 다 숙제로 나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근데 처음에 풀 때는 양이 많은데요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약간 암기하게 돼. 그래서 문제 양은 많은데 문제 푸는 그 시간 정도는 한 2시간? 나 좀 많이 천천히 풀어야 하는 사람들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정도의 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걸릴 거다. 저는 진짜 못 풀어야 하면 4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이에요. 그거를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든데 천천히 나눠서 풀면은 하루에 30분씩만 풀면은 일주일 동안 풀죠. 그래서 그 정도 양으로 낼 거다. 근데 과제를 할 때 포인트가 있어. 우리 갈무리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해줘야 돼. 우리가 항상 숙제가 나가요. 그럼 숙제 범위만큼 너희들이 풀겠지? 풀고 나면은 어떤 문제지는 맨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답안지 보고 채점할 거야. 문제 풀고 채점해. 채점까지 하고 나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틀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오답을 할 거예요. 이때 오답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냥 답만 다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써주기다 라는 거 밑에서 다시 얘기해줄게. 오답은 일단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다. 이걸 다 하는 게 숙제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 거는 너희가 꼭 접어놓거나 표시를 해놓거나 해서 쌤한테 물어봐야 돼. 너희가 지금 뭐 여기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너희가 모르는 문제 질문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부끄러워. 그러면 그때 안 해도 돼. 나중에 쌤이랑 클리닉을 하든가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쌤이 웬만하면 교실에 계속 있을 거거든. 그때 와서 물어보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쌤을 이용하고 그것도 난 부끄러워. 그러면 선생님 번호 줄 거야. 번호로 따로 연락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너희들이 모르는 걸 다 습득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는 거 항상 질문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 있어. 서울여중은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필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막 나눠주고 너희들한테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중간에 얘들아 이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너희들이 만약에 표시했다. 그러면은 쌤이랑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쌤이 나중에 문제 같은 거 너네들한테 만들어줄 때 그걸 녹여서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을 너희가 풀어볼 수 있도록 꼭 이런 거 공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숙제할 때 오답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 오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냥 내가 틀린 문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틀린 문제 밑에다가 왜 틀렸는지가 아니야. 왜 틀렸는지를 쓰게 되면 너희가 잘못 봤어요. 실수했어요. 이래. 아니야. 그건 궁금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수했어요를 쓰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그 이유 쓰는 거야. 왜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그냥 실수했으면 이건 맞아. 이 이유 때문에 정답이지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한 줄 요약해주면 되고 만약에 모르는 거면 그때 답안지 보면 돼. 답안지 보면 설명이 길게 쫙 나와 있잖아. 그거 그냥 보고 한 줄 요약하면 돼. 그래서 한 줄 요약으로 우리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 쓰되 내가 너무 많이 틀렸어. 문장은 도저히 못 쓸 것 같아.
그럼 키워드 정도 쓰면서라도 오답을 꼭 하기. 그래서 오답하는 것까지가 우리 숙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넘어가서 너희들에게 준 그 프린트도 똑같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오늘 5월 31일 일요일날 개강을 했다. 일요일날 개강했고 수업은 2시부터 시작. 우리가 3시간 반 수업인데 3시간 반을 풀로 이론 공부하는 건 아니고 3시간 동안 이론을 해요. 5시까지 이론을 한 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5시부터 우리 5시 30분까지는 이제 약간 추가적으로 이론을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를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과제 점검하면서 테스트 틀린 것들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제 점검 시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과제 점검하기. 그래서 너희들이 5시 30분에 끝나지만 5시 30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좀 잘해왔어요 하면 한 10분 정도 일찍 갈 수 있어. 나 완벽해요 하면 15분 일찍 보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벽한 사람 15분 일찍. 그래서 5시 15분에 갈 수 있고 저 어느 정도 괜찮아요 20분에 갈 수 있고 저 좀 부족해요 6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6시엔 쌤이 또 다른 수업 가야 돼서 풀이 6시긴 해. 근데 수업은 6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부족하면 쌤이랑 평일날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일단 수업은 2시부터 5시 반까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2시부터 5시 반까지. 여기 못 고쳤다. 미안해. 5회가 아니라 6회야. 요게 틀렸네. 6회예요, 6회. 5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론은 5번 할 거야. 이론 5번 공부하고 마지막 6번째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가질 건데 이론은 이번에 쌤이 너네 시험 범위를 살짝 한 친구한테 받았거든?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적더라고. 혹시 알고 있니 너네 시험 범위? 어디야? 근데 이게 1단원, 3단원 통째로가 아니라 1-1, 3-1 이렇게 있던데? 맞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1-1, 3-1 그러면 소단원이 2개밖에 없어. 굉장히 적은 거야. 굉장히 적은 거라서 우리가 작품을 꼼꼼하게 볼 거고 플러스 서울여 중의 특징이 뭐냐?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야. 교과서에 없는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작품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어떤 작품이라 할지 솔직히 쌤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함께 봐볼 거고 그러면서 이 6번의 수업 동안 그냥 여러 가지 작품 많이 볼 거다라는 거. 일단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너희들이 처음 보는 작품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이론은 조금 빡세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 6번 동안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게 없어서 OT를 진행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공부 잘 했는지 복습 잘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오자마자 2시에 뭘 볼 거냐면 실력 테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 실력 테스트는 전주에 배운 거 내용 가지고 복습하는 테스트를 실력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때 원래 너희들 학교에서는 그래도 한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그 문제 양 맞춰서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실력 테스트 볼 때는 20개에서 25개 볼 거고 전주에 배웠던 거를 복습할 거기도 하지만 전전주 쭉 계속 끌고 와서 계속 복습할 거야. 반복 복습할 거라서 누적 테스트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전주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시험 볼 거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 자, 통과 기준 말해줘요. 통과 기준 하나 틀린 것까지 봐줄까? 하하, 내신이잖아. -1까지만 봐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2개부터 틀렸어. 뭐 해야 되느냐? 2개부터는 쌤이랑 아까 그 30분 이 5시 이후에 뭐 좀 더 한다고 그랬지? 이때 선생님한테 이제 쫙 줄 서가지고 구술 테스트 볼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쌤이 말로 물어보면요 그거 구술 테스트 하고 갈 거고요. 만약에 그것도 너무 못해 그러면 제시험지를 쌤이 만들어서 갖고 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라도 너네가 제대로 알고 가야 지금 여기서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나중에 내신 때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하나 틀리든 2개 틀리든 3개 틀리든 틀린 건 다 오답해야 된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오답은 밑에다가 하는 건데 혹시 하다가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해. 다시 얘기해줄게.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우리가 일요일날 2시부터 5시 반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선생님은 항상 뭘 하고 싶으냐? 평일날 우리랑 복습으로 한번 공부를 할 거야. 복습을 한번 해줘야 너희가 테스트도 잘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습 클리닉, 필수 클리닉이 있는데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은 7시부터 10시 사이에 가능하고 금요일은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능해. 이때 이 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에 70분 진행을 할 거예요. 70분.
상태에서 너희들이 학원을 안 간다면 이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면 너희들 이따가 쌤이 그 시간 조사할 거야. 클리닉 언제 가능한지. 그래서 7시에 저 올게요. 8시에 올게요. 9시에 올게요. 까지 가능. 이날도 6시에 올게요. 7시에 올게요. 까지 가능이야. 그래서 가능한 시간 골라가지고 와서 뭐 할 거냐? 지금 너희들이 아까 감사하게도 이거 보면서 아이 귀여워 했던 이거 있지? 쌤이 만든 거. 요거를 할 거예요. 복습으로. 그래서 요걸 할 건데 살짝 보여주면 우리 초록색에서 지금 추가 자료 1주차 되어 있는 데 펴보면 맨 처음에 피자마자 빈칸 자료가 있잖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야. 배우는 내용 답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아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수업 시간에 여기 이론을 나갈 거기 때문에 너네가 처음부터 난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하면은 바로 빈칸 채우기 시작하면 돼. 근데 전 모르겠어요 하면은 일단 여기 채워있는 내용을 한번 너희가 훑어봐. 짝수 페이지를 한번 싹 읽어보고 머릿속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홀수 페이지 빈칸을 채워보는 거야. 근데 100% 못 채워. 당연히 못 채우고 모르는 게 나와. 그러면 못 채운 것들을 일단 연필을 다 채운 이후에 볼펜으로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채우면서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나서 너희가 모르는 거 그리고 아는 거 위주 싹 외운 다음에 쌤이랑 구술 테스트 하고 가는 게 필수 클리닉. 1시간 안에 가능해. 충분히 다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거 할 시간 있다가 조사할 때 저 언제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저는 정말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다른 학원 가거나 그러면 그럼 쌤이 매번 이렇게 자료를 미리 줄 거야. 미리 주면 숙제를 해와야겠지. 그럼 대신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여기 이제 연필로 한번 연습해보고 자기가 모르는 거 빨간색 볼펜까지도 이제 답 있으니까 채워졌을 거 아니야? 그거 우리 그러니까 원래 내신 시간에 왔을 때 과제 점검할 때 같이 구술 테스트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해됐니? 클리닉 오는 사람들은 클리닉 때 와서 구술을 다 끝내버리는 거고 만약에 과제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 과제 점검할 때 요거 구술 테스트 추가로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너희들 놓치는 거 없이 같이 복습할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간 혹시 저는 혼자 못 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어머니께 아니면 아버님께 문자 드려가지고 언제 가져올까 여쭤보면 돼. 그리고 개별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다가 만약에 시험을 너무 못 봐! 내가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1대1로 한번 봐야지. 그래서 1대1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건 완전 개별적인 클리닉이니까 쌤이랑 따로 시간 잡아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우리가 무슨 책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100.2지라는 책을 쓸 거예요, 여러분. 다들 받았지? 빨간색 책 받았어. 요게 이제 학교 교과서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 학원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진도 나갈 거고 근데 외부 교재는 그러니까 외부 작품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쌤이 외부 작품 많이 들어간 거는 따로 추가 프린트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숙제가 될 아이들 외부 교재 바깥에 거 우리 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그런 책들인데 우리 평가 문제지랑 자습서라는 책이에요. 쌤이 이걸 고른 이유는 일단 문제가 좀 적어. 너희가 처음 공부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잖아? 도망가. 힘들어. 그리고 잘 못하더라고. 쌤은 적더라도 확실하게 끝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적은 걸로 골랐어. 다만 얘네들이 그 안에 교과서 풀이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선생님들도 한 번씩 꼭 풀어보는 문제집이라서 요거 한번 너희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기본적인 문제는 절대 안 틀릴 수 있어. 그래서 고른 문제들이니까 요걸로 숙제할 거다. 오늘 이 책 챙겨온 사람들은 여기다가 쌤이 그 과제 점검표를 붙여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 붙여준 걸로 이제 앞으로 검사 받을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니까 쌤이 숙제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범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책을 아직 준비 못한 사람들은 평일날 빠르게 구매를 해서 다음 주 일요일이 오기 전까지 숙제해오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2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가 숙제가 되는 게 얘도 진도 나가다가 만약에 숙제가 있으면 조금 숙제 그리고 여기 있는 애 평가 문제지랑 자습서도 숙제 그리고 클리닉 때 쌤이랑 여기 자료 할 거라 그랬잖아. 추가 자료도 빈칸 다 했는지 또 이제 제출을 할 거야. 쌤이 한 번씩 확인해 볼 거니까 그냥 4권을 항상 다 챙겨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자, 우리 학원 규칙을 몇 개 얘기해 볼게요.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왕 온 김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뭘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다들 핸드폰 오자마자 너무 이쁘게 잘 제출해줬다. 핸드폰은 오자마자 우리 제출할 거고요. 진동보다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이제 교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주고 쉬는 시간에 쓰는 거 괜찮아.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쓰다가 수업 시작할 때만 다시 제출해주면 된다. 그렇게 쓸 거고 집에 갈 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쓴 책상에 지우개 가루가 있다면 그냥 가기 전에 탈탈 털어버립니다. 탈탈 털고 너희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쌤 저 힘들어요 하고 간식 먹을 수도 있어. 그럼 먹어야지. 먹고 나서 쓰레기만 잘 버리면 돼. 쌤은 개인적으로 쌤 수업 시간에 뭐 먹는 거 괜찮아. 라면만 안 먹으면 돼. 라면 다 괜찮아. 그래서 삼각김밥 심지어 먹었던 사람도 있어. 그래서 괜찮아. 냄새 안 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치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 좀 씹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씹으면서 해. 근데 너무 아쫙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소리는 좀 안 나게. 그리고 쉬는 시간에 외출은 금지예요. 외출 금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건물에 딱 들어왔어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쉬는 시간에 너무 배고파 하고 편의점 가버리면 쌤이 너희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물론 너희들이 잘 다니는 거 알지만 혹시나 무슨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편의점을 가고 싶으면 여기 학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갔다 오는 거겠죠. 미리 음료수, 과자, 젤리 사서 딱 앉아. 그때부터 이제 먹으면서 수업 듣는 건 괜찮고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 참고로 우리는 4층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다 여학생이잖아. 여학생 화장실은 다행히 여자 화장실이 4층에 있어요. 4층 바로 써도 되고 만약에 우리 사람이 너무 많아서 4층이 북적북적하면 5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4층, 5층 화장실 쓰면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직 너희들끼리 친한 친구들도 있고 대면대면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착해가지고 이쁘게 잘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데 쉬는 시간 되면 내가 알아. 이러고 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옆에 지금 서울시 2학년 있거든? 쟤네들도 그럴 거고 너희도 그럴 거야. 심지어 너희가 인원이 더 많거든. 그러면 난리 부르스가 치는데 괜찮아. 뭐 쉬는 시간에 떠드는 건 괜찮은데 단 너무 친하다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얘들아. 물론 친한 것의 표현으로 욕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들리는 순간 나 그대로 시험지에 써놓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친구가 이러고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인 받아오라고 시킬 거야. 알겠지?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도 하지 마 얘들아. 너희들끼리 친하다고 만지지 좀 마. 왜 이렇게 주물럭대 옆에. 그만 만져. 알겠지? 근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만져. 만지지 마. 어쨌든 때리지도 마요. 신체 접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제 필수. 못하면 무조건 나와서 하고 가. 과제가 조금 많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요. 미리미리 하고 그냥 못했으면 남아서 하고 가면 돼. 우리는 다행히 5시 반이고 학원은 10시까지 열리기 때문에 너네가 다 할 때까지 학원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못했으면 그냥 나와서 하고 가고. 근데 나 못하겠어서 답지 베끼는 건 진짜 아니야 얘들아. 차라리 못해서 밀릴지언정 답지는 안 돼. 너희들이 연습하려고 문제 푸는 건데 그 답지는 진짜 안 된다.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숙제 해오기. 자, 선생님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퇴원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당한 학생이 N관에서도 있어. 그래서 야,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나는 이런 거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 너희들이 다진 하에 한 번만 이름 써보자. 어차피 너희가 가져갈 거야. 내가 걷지 않으니까. 자, 이게 내 거예요. 겸사겸사. 지킬게요. 겸사겸사. 이름 한번 써보면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 오늘도 시작했어. 뭐가 또 웃겨. 여기 맨날 웃더라고 수업할 때.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 뭐 하다 갑자기 옆에서 또 이러면서 시작해. 뭐 때문에 웃는데 이러고 있어. 웃는 건 좋은데 나도 궁금해. 왜 그래요? 자, 너희들이 온 여기 학원 마포 1반이고요.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4층, 5층 있으니까 4층에서 수업하고 5층은 데스크 있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우리 너희들이 이제 쌤이랑 소통을 하다가 보면은 수업을 못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수업 출결과 관련된 건 여기다가 얘기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쌤이 수업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바로바로 확인 못 할 수도 있어. 쌤이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을 올 때는 핸드폰을 안 들고 와. 지금도 없잖아 쌤 핸드폰이. 그래서 쌤이 바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출결 관련된 거 늦어요 아니면은 뭐지?
늦어요 아니면은 못 와요 결석이에요 라는 것들은 여기다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 뭐가 있느냐? 자, 홈페이지를 가입해야 돼.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저는 핸드폰에 데이터가 안 터져요 있니? 저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쌤이 노트북 빌려줄게. 핸드폰은 있지? 그러면은 노트북으로 이제 가입하고 인증번호만 핸드폰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홈페이지 가입할 거고 다른 친구들도 나 데이터 돼요 하면은 핸드폰으로 가입하면 돼. 그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핸드폰이랑 잘 맞아가지고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입을 꼭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혹시나 결석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석했을 때 그 결석 영상이 여기에 올라가고 또 결석 영상 말고 이제 쌤이 맨날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가정통신문을 올려줘야 돼. 가정통신문. 그럼 이 가정통신문 안에 우리가 숙제 뭐 해야 되는지도 쌤이 맨날 써서 올려줘요. 물론 숙제 뭐 해야 되는지 수업 끝날 때 매번 써주긴 해. 근데 썼는데 너네가 이상하다 싶거나 까먹었다 하면은 가정통신문 보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제 실력 테스트 평균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가정통신문 올라가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갈 거고 이따 새 친구들 다 가입했는지 확인할 거고 여기 중 친구들은 가입되어 있지? 그래서 가입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쌤 번호야. 내 번호야. 개인 번호야. 개인 번호. 선생님이 완전 개인 번호니까 이거 저장해놨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말하고 싶은 거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심심하거나는 조금 피해줘. 괜찮아. 심심해서 뭐 카톡 하고 싶으면 해요. 연애 상담 잘해요.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비밀 엄수해줄게. 여기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다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단쌤이 수업 중에는 이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참고해서 연락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OT인데 혹시나 모르겠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없니? 그러면 수업을 나가야겠지? 없으면 일단 책이 2권 있어요 얘들아. 원래 우리가 일단 너희들이 지금 책이 뭐가 많으니까 정리를 해줄게. 너희들 앞에 있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지는 어차피 숙제로 할 거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버려도 괜찮아. 수업 시간에 안 쓰니까. 수업 시간에 안 쓸 거야. 그냥 가방에 넣어버려. 넣어버리고 옳지 넣어버려. OT도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OT도 그냥 넣으세요. OT 프린트. OT 프린트 넣어버리고. 왜 2장 갖고 있어? 그럼 우리에게 남은 책이 2권이란 말이야. 100점이지라고 써있는 거랑 추가 자료라고 써있는 거야. 추가 자료는 우리가 평일날 하는 클리닉 자료라고 했지만 가끔 쌤이 보다가 이제 부족한 이론 같은 거는 이 추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 추가 자료 가지고 공부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100점 이지 갖고 마저 진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추가 자료에 오늘 뭐 할 거냐? 너희들의 시험범위라고 나와있던 1-1 시에 관한 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그냥 맨 처음에 펴서 2번째 페이지 펴주면 돼. 빈칸 없고 모든 게 꽉 차 있는 2번째 페이지. 2페이지. 옳지. 똑같은 거야. 앞에는 빈칸, 뒤에는 이제 풀로 되어 있는 이론. 그래서 이 페이지 가지고 쌤이랑 공부할 거다. 혹시 쌤 저는 시가 뭔지 몰라요 있어? 아예 몰라요. 전 시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수업도 안 들은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시라는 걸 보긴 봤을 거야. 근데 도대체 왜 이 다 같은 글 같은데 시는 뭐고 소설은 뭐고 이런 걸 왜 나눠 놓은 걸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나중에 너희가 이제 학년 올라가면 배우고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우리가 지금 1학년 때부터 배워가는데 얘들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걸 되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지 분노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막 글로 표현하고 싶어 해.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는 건 딱 한
아니야. 두 갈래가 나옵니다. 두 갈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나는 C라는 갈래가 나올 거고, 요거.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수필이라는 갈래가 나올 거야. 그리고 사실 C와 수필 말고 너네 그래도 책은 좀 읽지. 독서 감상문 써야 되잖아. 독서 감상문 쓸 때 읽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거든. 그럼 시와 수필, 소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제 대본도 있는데 대본은 살짝 넘겨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문학. 그럼 문학이 뭐냐? 내가 느낀 감정 혹은 내가 떠올린 생각을 좀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들,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들을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문학 작품에 들어가는 게 시, 소설, 수필인데 우리 기말고사에 나오는 건 시랑 수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랑 수필에 관한 이 갈래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고 소설은 안 나오는데 틀린 선지로 고르게 나올 거예요. 틀린 선지로 나올 거라서 이 소설에 대한 그 갈래 설명은 다음 주에 조금 해줄게요. 알겠지? 그래서 요 갈래 정도만, 얘 이론만 조금 추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꼭 안 써도 되는 건 안 써도 돼. 얘만 이론 다음 주에 할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이론은 시 이론이다라는 거. 쌤, 저는요, 사실 공부 못해요. 저는 암기 못해요 하는 사람은 다 있고, 얘만 정확하게 알아도 괜찮아. 시만. 왜냐면 시의 갈래에 대해서 나올 거고 수필 갈래에 대해서 나올 거야. 얘는 틀린 선지로 나올 거라서. 근데 너희가 머릿속에 다 넣어놓을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1학기 기말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가서도 3학년 가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일단 기말고사 때는 시랑 수필만 알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면서 그럼 문학이라는 건 아까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했잖아. 혹시 문학이 아닌 글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 이 문학이 아닌 건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해. 얘 반대가 비문학이거든. 우리가 얘들아 기말고사에는 안 나와요. 1학년 때는 다루긴 하는데 너희들이 아마 수행평가 같은 걸로 다뤘을 거고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내신하는 쌤이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국어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갈래갈래 다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고 참고로만 얘기하자면 이 비문학에 들어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로 나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만 공부할 거다. 요것들 중에 우린 일단 문학에서 시를 오늘 공부할 거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뭔지 한번 볼게. 일단 같은 문학,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갈리는 이유는 이 정의부터 보면 돼. 시의 정의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떠오르는 정서, 생각,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요거를 뭐가 있는 말로 표현할 거냐. 운율이 있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운율. 그리고 짧게 압축해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시라고 해요. 여기서 운율이 뭔지 아는 사람? 우 완전 완벽하게 아는 사람 있었어. 들었니?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라고 해요. 요거를 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듬감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사실은 어떤 가락이나 리듬감이 느껴져야 돼. 시 읽으면서 너희가 둠치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느껴져. 왜? 이게 음악성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읽으면서 가락?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 나긴 해. 맞아,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이 운율, 가락이 느껴진다고 할 때는 뭐가 있으면 운율이 느껴진다고 하느냐? 반복이 있으면 느껴진다고 해요. 반복. 연두색이잖아, 쌤이 이거 연두색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그냥 연두 하고 끝난 거보다 연두
연두 이러면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는 운율이 느껴지는구나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표현할 때 자 소설 생각해봐. 소설은 줄글로 되어 있어요. 줄글로 되어 있는 건 쭉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시를 봐봐. 너희들 시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이지 않니? 뭔가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 있다가 단이 바뀌어. 한 줄, 두 줄, 세 줄 있다가 아예 딱 바뀌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압축했다고 표현을 해.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행이라는 것과 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이 뭐냐? 한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한 줄인 거고 한 줄. 연은 그 줄끼리 묶어놓은 어떤 한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문단 같은 거, 문단.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야, 얘들아. 시 자체는 행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너네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놓은 내용이야. 그래서 요렇게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한 줄, 시 한 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행, 2행, 3행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행들끼리 뭉터기로 뭉쳐져 있는 거 걔를 연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이름은 알아주면 좋아. 그래서 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랑 하나만 더 갈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운율이 느껴진다라는 걸 뭐라고 할 거냐? 시 옆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우리가 운문이라고 해요. 운문, 운하, 운문, 문하. 운문이라는 게 운율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거야. 얘는 문학작품이고 운율이 느껴져. 그래서 운문문학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너희들 여기 주변에 창천중 아니? 네. 걔는 중간고사를 봤어. 걔네가 우리랑 교과서가 똑같아. 그래서 이거 저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시험 볼 때쯤에 걔네 중간고사 봤던 거 내가 보여줄게. 시험지. 너희가 한번 풀어볼 거야. 다른 학교는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 풀어볼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걔네는 시랑 소설이 둘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거는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얘는 줄글로 되어 있잖아. 그 줄글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해, 얘들아. 얘가 산문이야. 여기다 쓰면 헷갈리려나? 얘가 산문이야, 산문. 근데 시인데 산문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시행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그거 완전 똑같은 시험은 아닌데 그 시험지에서도 뭐 산문문학이다라는 그 글씨가 한번 튀어나왔었어. 그러니까 이 운문이라는 게 운율이 느껴지는 거고 산문이라는 게 줄글이라는 정도는 또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아요. 오늘 너희가 배우다 보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 많을 거야. 이번에는 그냥 처음 듣는 단어들이랑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줘. 어차피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또 나 머릿속에 꽉 차요. 너무 힘들어. 잊어버려. 운문만 알아. 운율이어서 운문.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 시의 정의 이해됐니? 한 번만 정리하자면 시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정서나 생각,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시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를 썼어. 근데 평상시에 쓰는 어떤 단어랑 시에 쓰는 어떤 단어랑 똑같으면 조금 헷갈리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 우리가 시에서 쓰는 말들을 시어라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시어. 그냥 시에서 쓰는 말, 아니면 시에서 쓰는 단어 정도로 너네가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이 시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일상어랑 많이 다를 거야. 뭐가 다르냐? 그냥 시의 특징들이 이 시어에 들어가 있는데 시어는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봐봐. 아까 여기 압축이 있었지? 여기는 함축이래. 뭐가 다르게? 압축과 함축을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규는 해야지. 해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줬잖아. 알아? 알아서 쓰는 거야? 몰라요. 이런 거야. 몰라? 알았어. 한 번 다시 해줄게. 압축은 아까 다시 뭐라고 했어? 짧다 그랬지. 짧은 거 간결한 거야. 짧게. 근데 함축은 내가 했던 거 기억나지? 함축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압축은 압축 이거야. 소리도 너네 귀에 쏘여 넣어놔. 압축 이거야. 짧게. 근데 함축은 함축 이거야. 그럼 뭐 한 거 같아 느낌이? 안에 뜻이 되게 많은 것 같지 않니? 되게 배부른 것 같지 않니? 함축.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우리가 함축이라고 해. 안 그래도 나 지금 점심 먹고 와서 배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거든, 제가. 요거 생각해, 쌤의 배. 함축됐어,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함축이라고 해. 심지어, 이거 뭐야, 선 하나 더 있지? 앞은 없고, 얘는 선이 2개 더 있어. 함축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 자체는 압축인데 그 안에 써져 있는 시 하나하나는 안에 뜻이 굉장히 많아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상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시라는 게 운율이 느껴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운율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라는 건 우리 정석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니까 정석 표현에도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된 게 여기도 들어가. 생략도 되고 압축도 되는 게 시어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게 일상어라면 그거를 세련되게 표현한 거야. 그냥 나는 학교에 간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쪽에 있는 학교에 룰랄라 하면서 꾹꾹당당 하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좀 아름답게 세련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어다라는 거. 그럼 한번 볼게. 봄바람 하늘하늘 넘도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라는 이게 실제 있는 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연분홍 살구꽃이라는 애를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펴있는 게 아니라 막 하늘 봄바람이 하늘 넘놀고 있고 바람 부는 거 느껴져? 그리고 살구꽃도 연분홍색인데 눈을 튼대. 섰어. 근데 이게 꽃이 폈다라는 걸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상 속에서 이제 살구꽃이 이렇게 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평상시에 얘기한다면 그냥 감정 다 빼버리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사전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사전적으로. 그리고 지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사전에 있는 거대로. 그리고 운율이 당연히 안 느껴지고요. 그럼 우리는 뭘 중점으로 두고 얘기를 하느냐?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되게 그러면 자세하고 설명적이겠지? 그럼 위에 아까 하고 눈 떴던 그 살구꽃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봄바람이 하늘 불어오는 어떤 길가가 있는데 거기서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내밀고 있다가 눈꽃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짝 피었습니다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야. 이 눈을 틉니다. 사실 여기서 눈을 내밀고 있다가도 이제 없어져. 일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정보만 전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게 시어와 일상어의 특징이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지? 여기까지. 넘어갈게. 그럼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 그 시에서 그냥 이 시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형한테 내줘. 시적 화자라고 해요.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한다. 쌤, 그러면요, 시에서 누가 말을 걸어야지만 화자가 나타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어떤 시가 써져 있잖아. 그럼 그 시를 누군가는 말해준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다 화자라고 해. 그냥 그게 화자야. 쌤, 시를 쓴 건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랑 화자랑 달라요? 다른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이 있어. 시인. 쌤이라고 해. 여기 이제 시인이야. 시인쌤이야. 아기쌤. 얘가 시인이 돼서 이제 시를 쓰는 거야. 오늘 내가 서울여중 학생들 만났는데 선생님은 20살이거든? 그러면 왜? 20살이야 얘들아. 선생님 대학교 나왔고 연애도 하고 있지만 20살인데 근데 내가 오늘 서울여중 학생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 너무 반가운 마음을 시로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20살이지만 너희는 지금 14살이잖아. 그러면은 20살의 마음으로 14살의 학생들의 그 마음을 쓰기에는 좀 내가 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내가 서울여중 학생이 된 그 사람이 돼서 시를 쓴 거야. 나는 비록 20살이지만 내가 시를 쓸 때는 20살? No, 나이 너무 많아. 나 14살로 되겠어. 14살. 그리고 오늘 나는 서울여중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내 친구도 오른쪽, 내 친구도 왼쪽 이러면서 시를 써. 그럼 내가 14살이 돼서 시를 썼을 때 그 시를 얘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그게 화자야. 그러니까 이 시를 그냥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게 화자라고 하면 돼. 그럼 이 화자랑 시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단, 같을 수도 있다. 왜냐면 본인 얘기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어떤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화자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화자는 뭘 하고 있느냐? 자, 시인이 이 시인이 시를 쓴 사람인데 얘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요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서 내세운 인물인데 화자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물이나 사물이나 시인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무생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그냥 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 화자라는 이름을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소설을 배울 때는 또 소설에서 말하는 이의 그 이름이 다르거든. 이거 두 개 안 헷갈리게 화자라는 것만 이번에 잘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 화자가 시를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겠지? 어떤 배경이 있겠지? 그런 걸 우리가 상황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자, 상황이 뭐냐? 이 말하는 이, 그러니까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이 상황을 우리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헤어졌어. 그래서 너무 슬퍼, 엉엉 하면서 시를 썼어. 그러면 그게 그냥 이별한 상황이에요. 그냥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살펴보는 건 대부분 초반년에 나와요. 1이나 2년쯤에 나와요. 1, 2년쯤에. 초반에 얘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얘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야. 얘 지금 행복한 상황이야. 얘 지금 막 이사 온 상황이야. 이런 거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시를 쓰는데 아까 나 이별했어. 크크 하면서 시를 썼으면 어떤 감정이 그 시에서 일어날까? 맞아. 슬퍼요. 그 슬퍼요 하는 감정 있지? 혹은 생각. 요걸 우리가 정서라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에서는 그 감정들을 정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요 용어를 좀 알아주면 좋아요. 수능 때까지 계속 이 화자의 정서를 정서와 비슷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정서라는 단어 하나 알아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쌤이 부산 사람 그러면 내 고향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시를 썼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이런 게 이제 정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떤 상황과 정서가 있는데 내가 그리워서 그립지만 어떡하겠어 난 서울에서 있어야지 하는 태도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그립다 당장 가야겠어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보이고 있는 대응 방식이 있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하는 걸 우리가 태도라고 해요. 근데 보통 태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인데 일본군이 나를 막 억압해도 나는 굴하지 않아. 모든 걸 다 노력하겠어. 라는 어떤 의지적인 태도인 거지. 이런 태도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서 상황은 어떤지,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지, 그때 이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시를 같이 볼 거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보는 시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별 하나 같은 거 어떤 태도인지 이런 거 분석해야 되고, 걔가 무슨 상황인지 이런 거 분석해줘야 되고, 3월은 크게 없어. 3월은 운율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또 쌤이랑 해볼게요. 자, 시의 특징 가볼게. 그럼 시라는 건 전체적으로 뭐가 느껴지느냐? 아까 운율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이걸 우리가 운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시를 썼을 때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를 쓴다. 이게 바로 우리 시에서 쓰이는 시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심상을 사용해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심상은 배우지 않았어. 심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혹시 학교에서 요거 했니 얘들아? 시의 구성 3요소? 시의 했어?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 아니야 안 했는데 한 것 같은가? 봐봐. 시라는 게 아까 뭐가 있었느냐? 운율이 있다 그랬지. 그럼 운율이 없는 시는 사실 시가 아니야. 뭔가 반복되는 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서 운율이 꼭 있어줘야 돼. 근데 아까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 tum치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악적 요소라고 해, 운율이라는. 이게 좀 심화된 학교에서는 또 가르치기도 해가지고 그냥 알려만 줄게. 그리고 심상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심상 포인트는 이거야. 너네 한자 중에서 심으로 끝나는 한자 아는 거 있어? 그거 하나 있지? 그거 하나만 알면 돼. 그럼 마음심이거든? 얘는 마음심이라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그거야, 심상이라는.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딱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막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을 우리가 회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회화적 요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글이든 시든 아니면 소설이든 뭐든지 다 이걸 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주제가 있어. 주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주제는 즉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의미적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시에 담겨있는 이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가 주제라고 해. 참고로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혹은 아까 문학이 아니라고 했던 비문학이든 주제는 무조건 다 있어요. 주제를 찾는 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이유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신에서도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물어봤고. 그래서 그거는 항상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교시 하고 머리 살짝 푹 쉬다